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 IPCC가 올해 6차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의 기후행동이 다가올 수천 년을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지금보다 더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터전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딜로이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경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딜로이트의 순환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이 딜로이트가 제시한 순환경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딜로이트는 작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이런 기후변화를 딱 계속 방치한다면 세계 경제는 2070년까지 50년 동안 178조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에 탄소중 중립체제로 전환한다면 43조 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죠. 예. 이들은 기후변화의 심화를 막는 대안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 지구적으로 소비 수요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세 번째, 각종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나 수요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성장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죠. 그래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보급 또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딜로이트는 세 번째 방안이죠.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과 원재료를 줄이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고 즉각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솔루션을 또한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순환경제를 도입을 해서 기후변화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또 특히 유럽연합이 순환경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육성하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딜로이트와 비영리 단체죠. 서클 이코노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3년의 순환성 지수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것은 매년 지구에서 추출되어 사용되는 천연자원 1,000억 톤 중에 7.2%만이 지구의 경제활동에 재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인류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성 지수를 17%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 관련 이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경제라든가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순환경제 역시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순환경제 시장은 2020년에 약 3,38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에 약 7,12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기존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은 물론이고 최근 한국 정부 역시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2022년 12월 28일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죠.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순환경제를 도입할 경우에 이 기업 성장 동력 확보와 가치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첫째로는 원재료의 재사용이라든가 혹은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있는데요. 제품이 수명을 다해서 폐제품이 되고 나면은 이를 회수해서 분해 동일한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도입을 해서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 원재료 재활용 및 비용 절감은 특히 원재료 수입의 비중이 높은 주요 한국 기업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뉴 노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언제든 붕괴 또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환 경제를 통한 원재료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은 기업들에게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단순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측면만 아니라 이 제품의 다각화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순환경제 도입이라든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케이스 중에 푸드 업사이클링이 있는데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다른 식품 혹은 식품 원료를 재생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오비 맥주는 맥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을 살균 건조한 뒤에 분쇄해서 만든 가루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바,
또 쉐이크 등의 식품을 생산하는 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CJ 제일제당은 최근 HDC 현대산업개발과 합작 범위를 설립을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폐기된 다음에 미생물과 결합돼서 단기간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네.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25년에 약 1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주 유망한 분야이죠. 또한 순환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되어 있는데요. 딜레이트가 제시하는 순환 고객 경험 용어는 순환 경제와 고객 경험이 접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는 고객들이 사용하던 중고 가구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고객들은 자신이 판매한 중고 가구의 상태에 따라서 제품 원가에서 30에서 한 50%에 달하는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수거된 중고 가구들은 분해되고 재조립되고 재가공되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되거나 또는 수리 작업을 거쳐서 기부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친환경적 행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순환경제는 미래기업 전략의 한 축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인 순환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